자, 이번 시간에는 관세법상 내공물품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외국물품에 대한 정의를 학습을 하셨죠? 그 다음에 우리 내국물품에 대한 정의도 같이 학습을 해야 됩니다. 요 두 개가 학습이 되고 나면 관세법상에서 가장 중요한 용어죠. 수입이라는 용어를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일단 관세법상의 용어의 정의 중에 내국물품은 첫 번째, 우리가 법상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보면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중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이라 했습니다. 앞에서 외국 물품 할 때도 잠깐 얘기했지만 대한민국 국내법이 관세법, 이 대한민국 국내법인 관세법은 우리나라의 국회의 동의를 얻어서 우리나라의 법률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이해를 하실 때 그 확장, 확대 해석하면 안 돼요. 법에 있어서 우리가 중요한 부분은 이 법이 추구하는 취지라든지 법리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대한민국 국내법이에요, 관세법은. 그래서 지금 외국의 경제활동하고 관련되어지는 부분에까지 확대를 해서 해석을 하게 되면 굉장히 큰 오해가 발생이 돼요. 제일 대표적인 게 뭐냐? 외국에 있는 물품이 외국 물품이다. 이제 그런 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고 제가 외국 물품에도 얘기했습니다. 자, 관세법 상에서는 물품은 외국 물품하고 내국 물품하고 두 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물품을 정의할 때 전제 조건이 가장 중요한 게 외국에 있는 물품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이라는 전제 조건이 깔려져 있었어요. 거기에서 법령상의 행정행위와 관련되어진 부분이 이루어졌느냐, 즉 수입, 신고, 수리가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걸 가지고 뭘 했습니까? 외국 물품을 정의를 했었죠. 그래서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도착된 물품들 중에서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의 물품, 우리가 그것을 외국 물품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국 물품에서 이 내국 물품 제일 첫째 줄 법령에 보면은 우리나라에 있는 물품 중에서 이제 외국 물품이 아닌 게 내국 물품이랬어요. 우리나라 관세법은 국내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관세법의 물품은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외국 물품이 아닌 것은 내국 물품이다. 자, 그리고 공해에서 포획 채집된 수산물 등이라 되어 있어요. 자, 공해는 그 여러 나라들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수역입니다. 거기에서 우리나라 국적선인 우리나라 선박이 포획 채집한 수산물, 당연히 우리나라 거죠. 그래서 공해상에서 포획 채집된 수산물은 내국 물품으로 간주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조항을 보시면은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고 나와 있죠. 여러분들 법령을 같이 보시면서 보셔야 돼요. 영상만 보시면 안 돼요. 법을 공부할 때는 항상 법전 옆에 놓고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일반 교재보다 더 중요한 거는 법전만 잘 이해하면 돼요. 보통 시중에 있는 서적들은 이 법전을 좀 더 쉽게 해석하기 위해서 많은 예시라든지 이런 것을 써놓은 거죠.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법령입니다. 법령. 그래서 항상 법령 옆에 놓고 보셔야 돼요. 입항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랬습니다. 자, 앞서서 누누이 얘기했지만 우리가 수입 신고와 관련되어지는 방법은 네 가지가 있었죠. 수입 신고 방식은 입항 후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 신고, 보세구역 도착 전 수입 신고, 입항 전 수입 신고, 출항 전 수입 신고 네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법령에서는 입항 전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이라 써놨죠. 이 말은 수입 신고 방식 전체 다에 있어서 대표적인 한계를 얘기해놨다. 이렇게 봐도 됩니다. 어쨌든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다 내국 물품이에요. 그래서 앞에 어떤 꾸며주는 말, 뭐 보세구역 장치 후 수입 신고 수리된 물품이라 나와 있던 어쨌든 간에 수입 신고가 수리된 물품은 전부 다 일단 내국 물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게 중요한 게 뭐냐? 자, 우리가 그 수입 신고라는 시기, 수입 신고 수리라는 시점은 다른 거랬어요. 수입 신고는 물품을 수입할 의사가 있는 화주가 하는 행정행위고, 수입 신고 수리는 국가인 바로
세관의 행정행위죠. 똑같은 행정행위지만 행정행위 주체가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달라요. 이름이. 자, 그래서 우리가 급한 경우에는 수입 신고를 하지도 않고 물품을 반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수입 신고 냈는데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에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도 있겠죠. 뭐 국내에 갑작스럽게 물자 조달을 해야 된다든지 기타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담보를 제공하고 관세 채권이 확보된 상태에서는 원칙적으로 수입 신고 수리가 되어야지만 물품을 반출할 수 있지만, 수입 신고 냈지만 수입 신고 수리 전에 아예 수입 신고도 하지 않았지만 물품을 담보 제공하고 끄집어낼 수 있는 항상 예외적인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 신고 전에 물품을 꺼낼 때는 우리가 행정행위가 뭐가 필요하면 즉시 반출 신고라는 행정행위가 필요하고, 수입 신고는 하였으나 수입 신고가 수리되기 전의 상태에서 우리가 물품을 끄집어낼 때는, 반입을 하고자 할 때는 또 다른 행정행위가 있어야 되죠. 신고하고 신고 수리는 다른 행정행위니까 이름도 다를 거예요. 요게 반출 승인이라는 행정행위예요. 반출 승인. 그래서 수입 신고와 짝지는 즉시 반출 신고가 돼야 되고, 수입 신고 수리와 짝지는 반출 승인이 돼야 됩니다. 요거 잘 기억해야 됩니다. EI하고 EI가 다른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EI 전에 물건 끄집어낼 때하고 EI 전에 물건 끄집어낼 때 이름이 같으면 안 되겠죠. 다른 행정행위니까 역시 필요한 행정행위 이름도 다르다고요. 그래서 법상에서는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그게 내국 물품이라 되어 있어요.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낼 수 있습니다. 다음 중 관세법상 내국 물품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고르세요 할 때 이렇게 내면 여러분 헷갈려요. 수입 신고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이러면 또 맞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제가 얘기했죠. 수입 신고와 짝지는 뭐라고요? 즉시 반출 신고고, 수입 신고 수리하고 짝지는 반출 승인이에요. 그래서 수입 신고 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 이렇게 하면은 내국 물품이에요. 근데 요거를 수입 신고 전 요 말로 바꿔 넣는 거예요.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그럼 헷갈립니다. 여러분들 이거 시험 문제, 기출 문제 뭐 엄청 많아요. 일단 머릿속에 뭐부터 집어넣어야 되냐. EI하고 짝지는 EI가 돼야 되고, 얘하고 짝지 얘가 돼야 되는 거. 이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 더 중요한 거.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물품, 이렇게 써놨어요. 틀렸죠? 법 정확하게 보세요. 글자 한 개 한 개.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하고 반출된 물품이라 됐어요. 분명히 반출된 물품이라 됐어요. 그 말은 수입 신고 전 즉시 반출 신고를 한 상태는 아직 외국 물품 상태예요. 그게 반출이 돼야 내국 물품이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은 상태는 뭐예요? 외국 물품 상태예요. 수입 신고 수리 전 반출 승인을 얻어 반출된 물품 해야 내국 물품이 돼요. 헷갈리면 안 됩니다. 특히 내국 물품하고 관련되어지는 규정은 방금 확인했던 네 번째, 다섯 번째 규정이 중요해요. 얘 짝지는 얘 짝지. 그래서 얘하고 얘하고 바꿔 놓을 수 있어요. 그리고 뒤에 항상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반출된 물품. 요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주 출제되는 부분에 대한 문제예요. 법은 항상 볼 때 여러분들이 법에 있어서 용어에 있어서 글자 한 개 한 개 다 정확하게 보셔야 돼요. 신고하고 신고 수리가 다른 것처럼 법에서 어떤 특정한 용어를 써놨으면 그 용어가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요. 앞으로도 계속 법조문 가지고 계속해서 여러분들하고 그 관세법 관련되는 내용을 할 겁니다. 용어의 정의가 지나고 어느 정도 지나게 되면은 우리 법 말고 시행령, 시행규칙까지 같이 연결시킬 거예요. 그래서 판서를 다 법조문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신 법령집을 가지고 있는 게 좋아요. 굳이 시중에 파는 거 구매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그거 그냥 여러분들이 프린트해도 됩니다. 법제처의 국가법령센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그 네이버에 검색하시면 돼요. 뭐 다음에 검색하시던 포털 사이트 검색을 하시면 됩니다. 법제처 검색하시면 국가법령센터 나와요. 거기에 가셔서 최신 법령 여러분들이 다운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출력하시면 돼요. 그 내용 그냥 그대로 책자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왜 쓸데없는데 돈을 써야 됩니까, 우리가? 그냥 여러분들이 출력하시면 되는데, 뭐 출력하는데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아니에요. 글자 크기 얼마든지 조절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다른 데서 혹시 출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뭐 좀 저렴하게 출력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그렇게 출력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굳이 쓸데없이 그 책을 사는데 3단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 법령센터 들어가서 자세히 보시면은 다운받을 때 3단으로 해서 출력할 수 있도록 그 메뉴가 있어요. 그 파일이 그렇게 저장되어 있어요. 법, 시행령, 시행규칙 따로 뽑을 수 있는데 3단으로 해서 그냥 출력할 수 있는 거 있어요. 그대로 책자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그대로 출력하시면 됩니다. 항상 법은 최신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개정이 되기 때문에 교재를 또 구매를 하시게 되면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고 또 바뀌잖아요. 법은 법에 있는 내용만 잘 아시면 됩니다. 자, 특히 내국물품 여러분들 외국물품과 비교해서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